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과학을 책임지고 있는 구박사 연세 수학과학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힘 단원 중에서 중력과 탄속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힘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과학에서의 힘은 물체를 당기거나 밀거나 할 때 작용하는 힘을 과학에서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그 원인, 이것을 과학에서 힘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때 운동 상태란 무엇인가? 모양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이 나죠? 모양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 고무줄을 늘리거나 공을 찌그러뜨리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모양의 변화라는 것을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럼 운동 상태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운동 상태는 움직이는 물체의 빠르기와 움직이는 방향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요소 중 예를 들면 빠르기,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빠르기를 내가 바꿔요. 예를 들면 굴러가던 공을 멈출 수 있죠. 이렇게 빠르기를 바꾸거나 아니면 움직이는 방향을 바꾸죠. 움직이는 방향을 바꾸는 거는 예를 들면 공이 나에게 날아오는데 내가 발로 차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운동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 상태란 움직이는 물체의 빠르기, 그리고 또는 움직이는 방향, 이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중에 한 가지 요소만 변해도 운동 상태가 바뀌었다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힘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이제 운동 상태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과학에서 힘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모양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밀가루 반죽을 누르거나 고무줄을 느리거나 또는 고무공을 찌그러뜨리거나 종이를 찢거나 이것이 다 과학에서 힘이 작용해서 모양이 변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는 운동 상태가 변한 예들을 보면 굴러가던 공이 멈추거나 또는 자전거 뒤를 밀어요. 그래서 빨리 달리게 해요. 이런 것도 힘을 작용해서 운동 상태가 변한 예가 되겠죠. 또는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져요. 사과는 나무에 정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떨어지면서 속도가 변하죠. 빠르기가 변하죠. 또는 운동 상태 중에서 지금 운동 상태 중에서 지금 빠르기도 변했지만 또 움직이는 방향도 원래 정지하고 있었다가 움직이는 방향이 생겼죠. 이렇게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모양과 운동 상태 동시에 변하는 예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공이요. 공을 세 개 차거나 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공을 발로 세게 차면 어떻게 되냐면 모양이 살짝 찌그러질 수 있죠. 살짝 찌그러지거나 변형됐다가 세게 차면 방향도 바뀔 수 있죠. 운동 방향이. 그리고 자동차가 벽에 부딪히면 멈춰요. 자동차가 찌그러지네요. 그리고 또한 멈추게 되죠. 이렇게 해서 모양과 운동 상태가 동시에 변하는 예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힘을 표시를 해야 돼요. 과학에서 힘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표시를 할까? 이것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과학에서 힘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것을 화살표로 나타내요, 화살표. 자, 화살표 나타내는데, 첫 번째 필요한 것이 힘의 크기예요. 자, 얼마나 크기의 힘으로 힘이 작용했는가? 되게 중요하겠죠? 또 힘의 방향, 어떤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는가? 또 하나는 힘이 어디에서 작용했는가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표시를 해야 되는데 힘의 작용점, 힘의 크기, 힘의 방향 이거 세 가지를 화살표로 표시해요. 자, 화살표 표시할 때 힘의 크기는 이 화살표의 길이로 표시해요. 길이. 자, 길이가 길어지면 힘이 많이 작용한 거죠. 자, 힘의 방향은 화살표의 방향으로 표시를 해요. 자, 그러면 지금 화살표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갔죠? 자, 그럼 여기가 지금 힘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방위를 표시를 하고요. 동서남북 이렇게 남북 이렇게 방위가 나오면 우리가 화살표를 힘의 방향, 힘을 나타내는 힘의 표시를 나타내는 화살표를 예를 들면 이쪽 방향으로 선생님이 나타냈다고 하면 지금 힘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한 거예요? 그렇죠. 동쪽 방향이에요. 동쪽. 여기가 동쪽이죠. 지금 동쪽. 그래서 화살표로 나타낼 때 힘의 방향은 화살표의 방향으로 표시하고 이 힘이 작용한 방향은 동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살짝 지우고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힘의 작용점은 어디냐면 화살표의 시작점으로 나타내요. 힘을 작용한 지점을 힘의 작용점이라고 하고
화살표의 시작점으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힘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면서 과학에서 힘은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 작용하는 힘이고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 원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작용한 예가 아닌 게 있어요. 힘이 작용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물질의 성질이나 상태가 변한 거는 힘이 작용한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못이 그냥 녹이 슬어요. 목이 녹 쓰는 거는 물체를 밀거나 당겨서 작용한 힘이 아니죠. 그리고 물이 끓어요. 아이스크림 녹아. 손에 잡고 있는데 이런 예들은 물질의 성질이나 상태가 변한 거죠. 상태가 아이스크림이 고체 상태였다가 액체 상태로 변하는 거죠. 이런 예들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울 힘은 중력인데요. 중력이 무엇인가? 자, 함께 살펴볼게요. 중력은 지구와 같은 천체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고요. 지구와 같은 천체가 물체를 당길 때 어느 방향으로 당기냐면요. 지구 중심 방향. 지구 중심은 여기 있어요. 얘가 지구예요. 자, 지구 중심 여기죠. 지구 중심 방향. 그럼 사과가 여기 있어요. 자, 나무가 여기 있어요. 그럼 사과가 여기 있겠죠. 이 사과는 지구 중심 방향 이렇게 당겨지는 거예요. 지구와 같은 천체가 물체를 당겨요. 이렇게. 자, 여기 있는 사과는 그렇죠. 이 아래로 떨어지겠죠. 또 여기 있는 사과는 이쪽. 여기 있는 사과는 이렇게. 지구 중심 방향으로 어느 방향에 있든지 지구 중심 방향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지구 중심 방향으로 당겨져야 합니다. 자, 잘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그러면 볼게요. 크기는 물체의 질량이 커지면 또 지구 중심에 가까우면 중력은 커지게 돼 있어요. 자, 중력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가 있어요? 그렇죠. 눈과 비가 아래로 떨어져요. 눈과 비가 아래로 떨어져요. 자, 눈과 비는 하늘에 있던 맺혀 있는 물방울들이 수증기들이 자, 중력을 이기지 못한 상태가 되면 뭉치고 뭉쳐졌을 때 아래로 떨어지는 게 눈과 비가 되겠어요. 자, 운석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지구로. 자, 사람이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어요. 중력이 아니면 발을 딛고 서 있을 수 없어요. 자,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거.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거. 자, 지구와 같은 천체가 달을 잡아당기는 거죠. 그래서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있어요. 자, 물론 달도 지구를 잡아당겨요. 그래서 우리가 자, 중력을 이야기할 때 일단 중일 과정에서는 지구와 같은 천체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고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게 되는 것도 중력 때문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물체의 무게와 질량에 대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중력에 대해서 배울 때 항상 무게와 질량을 비교해서 배우고 있어요. 저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보도록 할게요. 자,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나타내고요. 질량은 물체의 고유한 양이에요. 자, 무게는 장소에 따라 무게가 달라져요. 무게는 측정 장소에 따라 물체를 당기는 중력이 달라져요. 그래서 무게가 달라집니다. 특히 우리가 달하고 지구의 중력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달과 지구는 중력이 달라요. 달의 중력은 지구의 중력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그렇죠. 작아요. 그래서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약 6분의 1에 해당해요. 자, 그러면 당연히 물체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가 달에서는 클까요? 작을까요? 더 작겠죠. 그래서 달에서는 무게를 측정해 보면 지구의 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에서의 물체의 무게는 지구에서 약 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이기 때문에 자, 측정 장소에 따라 물체를 당기는 중력이 달라지면 무게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무게는 그런데 어디에 비례하냐면 질량에 비례해요. 질량이 큰 물체가 지구에 있을 때, 그리고 질량이 작은 물체가 지구에 있을 때 무게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구에서의 물체 무게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 자, 9.8에다가 질량을 곱하게 돼 있어요. 자, 9.8에 질량을 곱하는데 잠깐 지우고 할게요. 자, 9.8은 무슨 숫자냐? 자,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학년이 지나면 배우겠지만 중력 가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량이 곱해지는 상수예요. 그래서 9.8을 곱하시고 그러면 질량이 1kg면 1kg에다가 1kg에다가 9.8을 곱하면 약 9.8 뉴턴이 돼요. 자, 이거 N인데 뉴턴이라고 있습니다. 뉴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자, 뉴턴.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뉴턴은 N이고요. 힘의 단위예요. 힘의 단위와 결국
무게의 단위가 이제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힘은 무엇으로 표시하냐면 단위가 뉴턴이라고 했어요. 뉴턴. 뉴턴. 그래서 자, 밑으로 내려와 보면 힘의 단위와 무게의 단위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정 장소에 따라 물체를 당긴 중력이 달라져 무게가 달라지고요. 얘는 무엇으로 재냐면 용수철 저울이나 안지맹이 저울로 재요. 자, 용수철 저울, 안지맹이 저울 여기 있죠. 자, 요게 안지맹이 저울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안지맹이 저울로 재거나 용수철 저울은 이제 용수철 끝단에 이제 무게 같은 걸 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나중에 다음에 이제 다음 장 넘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잴 수 있고요. 그리고 물체를 당기는 중력의 크기에 따라 늘어나는 용수철 길이가 달라져서 이걸 이용해서 재는 것이 이제 용수철 저울과 이제 안전뱅이 저울이 되겠습니다. 자, 질량이 1kg인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가 지구에서는 약 9.8N이죠. 왜냐하면 9.8에 1kg를 곱하면 1kg 곱하면 9.8N 되죠. 1이니까. 자, 그런데 이 물체가 자, 달에 가요. 달에 가면 달에서는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 무게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 9.8에 6분의 1을 곱한 값이 바로 뭐냐면 달에서의 무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질량이 60kg인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의 무게는 60kg에다 9.8을 곱하기 때문에 자, 한번 볼게요. 60kg 곱하기 9.8을 하면 자, 588N이 되는 거예요. 자, 달에서는 60kg 곱하기 9.8을 한 것에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6분의 1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588N 곱하기 6분의 1. 이게 달에서의 이제 무게가 되겠습니다. 98N. 그런데 자, 한번 이제 질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질량 같은 경우에는 질량은 물체의 고유한 양으로 그람이나 킬로그램으로 나타나는데 그램이나 킬로그램, 양팔저울, 이접시 저울 이런 저울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미 알고 있는 추와 비교해서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팔저울은 요게 양팔저울이에요. 양팔저울. 자, 윗접시 저울도 있고요. 그래서 자, 물체의 양은 변하지 않으므로 측정 장소가 바뀌어도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에 작용하는 무엇이요? 그쵸. 힘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과학에서의 힘이다 라고 합니다.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뭐가? 그쵸. 모양이나 또 무엇이 바뀌나요? 네, 운동 상태. 여기 들어가는 말은 운동 상태가 변한다. 자, 힘의 단위는 그쵸, N자 이렇게 쓰면서 뉴턴. 힘의 표시, 힘의 크기, 힘의 방향, 힘의 작용점을 무엇으로 나타내요? 그쵸, 화살표로 나타낸다. 자, 또 지우고 넘어갈게요. 자, 중력. 자, 그럼 중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중력은 자, 지구와 같은 천체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우리가 중력이라고 정의했죠.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그렇죠. 무게라고 하고 단위는 힘의 단위와 같은 뉴턴. 물체의 고유한 양은 무엇인가요? 질량. 그리고 질량의 단위는 그렇죠. 킬로그램 또는 그램.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물체에 1번 힘을 작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자, 무엇일까요? 그렇죠. 모양이 바뀌죠. 또 운동 방향이 바뀌나요? 그렇죠. 운동 방향이 바뀌죠.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빠르기 변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2번. 오른쪽 그림은 어떤 힘을 화살표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화살표가 나타내는 힘의 방향과 크기를 구하시오. 자, 모는 종이 눈금 한 칸은 10N이라고 해요. 그러면 눈금 몇 칸이야? 3칸이니까 몇 뉴턴이 힘의 크기는 자, 힘의 크기는 30N. 힘의 방향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힘의 방향은 어느 쪽? 그렇죠. 어느 쪽? 위쪽? 자, 동쪽.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3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표면 그치 어떤 물체를 가만히 놓았을 때 물체가 떨어지는 방향을 AD에서 좀 고르고 그 원인이 되는 힘은 무엇인가요? 자, 중력이 됐고요. 원인이 되는 힘은 중력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만히 놓았을 때 물체가 떨어지는 방향을 A, D에서 골라요. 자, 이 물체가 지구 중심으로 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어느 방향? 답이 그렇죠. C가 되겠습니다. C 이렇게. 자, 중력에 대한 4번, 중력에 대한 3번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 하도록 할게요. 자, 1번, 지구와 같은 천체가 물체를 당기는 힘인가요? 맞습니다. 2번,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인가요? 맞아요. 중력의 단위는 킬로그램인가? 아니죠. 중력의 단위 뉴턴. 뉴턴입니다.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까닭은 지구 중력 때문이죠? 그렇죠. 자, 5번 하겠습니다. 질량에 대한 설명에는 질량, 무게에 대한 설명에는 무게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무엇인가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무엇인가요? 무게. 자, 측정하는 장소와 관계없이 값이 일정한 것은 질량. 자, 용수철 저울로 측정하는 것은 그죠? 무게. 양팔 저울이나 이접시 저울로 측정하는 것은 질량.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넘어갈게요. 6번. 자, 지구에서 물체 A의 질량을 측정할 때는 30kg이에요. 자, 그럼 지구에서 물체의 무게는, 자, 질량에 9.8을 곱하는 거죠. 자, 질량은 지구에서나 달에서나 변하지 않죠. 자, 그래서 9.8의 질량을 곱하면 9.8 곱하기 30kg, 30kg을 하면 물체의 무게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294뉴턴 이렇게 될게요. 자, 다음 2번.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몇 분의 1? 그렇죠. 6분의 1이므로 달에서 A 물체의 무게는 294뉴턴 곱하기 6분의 1을 하면 돼요. 자, 그러기 얼마예요? 그렇죠. 49뉴턴 이렇게 할게요. 자, 달에서 물체 A의 질량은 똑같아야 되니까 30kg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좀 더 여러분이 직접 풀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는데 지금은 온라인 강의라서 선생님이 빠르게 답을 했는데 여러분은 푸시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답을 맞추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오프라인 수업에 와서 한번 질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탄성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성력은 모양이 변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이에요. 여러 가지 탄성력의 예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탄성이라는 걸 잠깐 살펴보면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에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탄성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이제 고무줄 같은 거, 고무줄 여러분 늘려봤죠? 또는 이제 스프링 같은 거 늘려봤죠. 그런데 여러분이 막 너무 세게 늘리다 고무줄 끊어진 적 있죠? 또 스프링 막 늘리다가 탄성의 한계를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원래 탄성력의 크기는 탄성체 변형 정도에 비례하는데 변형될 수 있는 최대 범위를 벗어나요. 그럼 힘을 탄성체에 작용하면 그런 힘을 탄성체에 작용해요. 그럼 탄성을 잃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용수철이 한계 이상으로 느리지 못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지 못해. 요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 자, 이해하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얘는 탄성력의 얘는 탄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탄성력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 되돌아가려는 힘이기 때문에 탄성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의 힘이 작용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용서를 늘려요. 그러면 탄성력은 늘어나지 않으려는 방향, 즉 반대 방향이니까 줄어들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내가 용서를 줄여요. 줄이면서 막 눌러. 그러면 용수철은 늘어나고 싶죠. 그러니까 얘는 늘렸던 방향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만약 양쪽에서 힘을 가해요. 용수철 양쪽에서 힘을 가해요. 한쪽에서 잡아당겨. 그럼 얘도 잡아당기면 당기는 힘이 이쪽 방향이니까 탄성력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내가 이쪽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더 당기는 힘을 작용해요. 그럼 탄성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자,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 자, 탄성력의 크기는 탄성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같은 거예요. 탄성력의 크기는 그냥 생기는 힘이 아니라 내가 탄성체에 힘을 작용했어. 그러면 그때 생기는 힘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이기 때문에 내가 많은 크기의 힘을 탄성력의 크기는 탄성체에 내가 많은 크기의 힘을 작용했어요. 그럼 탄성력의 크기도 같이 늘어나게 되겠죠. 반대 방향으로. 탄성체의 변형이 클수록 탄성력이 큰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변형된 그러한 물체일수록 탄성력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용수철을 눌러요. 눌러. 그러면 지금 용수철을 누르는 힘은 왼쪽 방향이죠. 그러면 탄성력은 그렇죠.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죠. 자, 용수철을 당겨요. 자, 오른쪽으로 당겨. 그러면 탄성력은 왼쪽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그리고 힘의 크기는 작용한 힘이 10N씩이니까 탄성력 크기도 10N씩이고요. 자, 용소를 당기는데 당겨요. 그런데 20N. 그럼 탄성력도 20N. 방향은 내가 당기는 힘과 반대 방향. 오른쪽으로 당겼으니까 왼쪽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그리고 문제는 자, 뒤에 59쪽에 몇 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양이 변한 물체가 원래 방향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은 무엇인가요? 그쵸? 탄성력이 되겠습니다. 방향은 탄성체계에 작용한 힘의 방향과 어떤 방향? 그쵸? 반대 방향. 탄성력의 크기는 탄성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어때요? 그쵸? 같다. 탄성체 변형이 클수록 탄성력이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탄성력이 작용하는 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내래요. 자, 어떻게 되나요? 자, 눌렀어요. 누르는 방향이 왼쪽이면 탄성력이 작용한 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당겼어요. 오른쪽으로 당겼으니까 반대 방향. 이렇게. 자, 탄성력. 자, 위에서 눌렀어요. 그러면 위쪽으로 방향 되겠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는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하겠습니다. 자, 8번까지만 풀을 거예요. 8번. 탄성력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 해볼게요. 자,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면 탄성력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동그라미. 탄성력은 탄성체가 변형된 방향과 같은 방향인가요? 아니죠.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고 그랬죠. 자, 탄성력의 크기는 탄성체에 작용하는 힘보다 큰가요? 크지 않고 같다라고 했습니다. 용수철이 많이 늘어날수록 탄성력이 커집니까? 그렇죠. 변형이 많이 될수록 탄성력의 크기는 커진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에서 만나도록 할게요.